여기 스스로를 돈 후안이라 부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돈 후안은 17세기 스페인의 전설 속 인물로 기대의 남봉꾼이죠. 이자는 마치 돈 후안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수많은 여성을 만나고 다녔는데요. 일본 기슈 와카야마현과 미에현 남부 지역의 옛 이름으로 일본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온천 명소와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자칭 기슈의 돈 후안인 이 남성은 돈을 물쓰듯 쓰며 무려 4,000명이 넘는 여성들과 복잡하고 스펙타클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요. 단순 사고사일까요? 아니면 타인에 의한 살인일까요? 오늘은 기슈의 돈 후안 사건입니다. 노자키 코스케 1941년 4월 13일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 도매상을 운영했죠. 14살 무렵 일찍이 성에 눈을 뜬 노자키는 돈을 많이 벌어 여자들을 양옆에 끼고 즐기며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14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때부터 싹수가 보였네요. 학창시절 그는 길에서 고철을 주워다 팔았습니다.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성적도 좋지 않았던 노자키는 중학교까지만 학교에 다니고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후 노점상도 하고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수입은 시원치 않았죠. 노자키는 돈을 벌려면 지금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이거다 싶은 게 포착되는데요. 바로 콘돔 판매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물자 부족이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고무 수입도 매우 제한적이었죠. 노자키는 가게에서 콘돔을 무척 비싸게 판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직접 사는 걸 꺼린다는 걸 파악하죠. 그는 이 두 가지를 접목해 기막힌 사업 방식을 떠올리는데요. 오사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도매 가격으로 싸게 떼어와 방문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주변이 좋았던 노자키는 물건을 2배 비싸게 되팔아 큰 수익을 챙깁니다. 사업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나고 한 달에 직장인 월급의 3배를 벌게 되죠. 노자키는 콘돔 방문 판매 사업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보게 됩니다. 몇 년 후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창업 붐이 일고 노자키는 창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초기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죠. 그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미천 삼아 대부업을 시작하는데 은행과 달리 그는 무담보 대출 방식으로 젊은이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 수는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어 그의 재산은 순식간에 수십 배로 불어납니다. 이후 노자키는 도쿄 등지로 사업을 확장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발을 들이면서 그의 자산은 50억엔, 한화 약 452억 원으로 불어나죠. 1997년 56세의 노자키는 와카야마현 고소득자 순위 2위에 오를 정도로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자산가가 됩니다. 그간의 세금만 2억엔, 한화 약 18억 원에 달하죠. 2016년 2월 노자키가 전국구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자키는 고급 클럽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75세의 노자키는 클럽에서 27세의 여성을 알게 되죠. 그는 여성에게 한 번 만날 때마다 수십만엔, 한화 약 9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줄 테니 자기와 데이트하자며 일종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주로 노자키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성은 노자키 집에 있는 고가의 보석에 큰 관심을 보이죠. 그러던 어느 날 노자키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여성은 현금 600만엔, 한화 약 5,300만원과 5,400만엔, 한화 약 4억 9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납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했기에 대중의 시선은 해당 사건에 집중되는데요. 범인이 체포된 후 가진 인터뷰에서 노자키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을 내뱉죠. 그 정도는 나한테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뭐 좋은 경험했죠. 피해를 봤음에도 별거 아니라는 듯 웃어넘기며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여성 편력을 과시하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도난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자키는 기슈의 돈 후안 4,000명의 미녀에게 30억엔 270억 원을 쓴 남자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키 크고 예쁜 여성을 만나면 제가 먼저 다가가 말해요. 나랑 자면 30만엔, 한화 약 270만 원을 주겠다고. 나의 욕망은 성욕뿐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건 아름다운 여성과 자기 위해서죠. 책 속의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자신의 행적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노자키의 책은 폭발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연이어 기슈의 돈 후안 2편을 출간하죠. 노자키가 책에 쓰길 수천 명의 여성을 만나는 동안 그는 총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노자키가 돈을 벌기 시작한 30대 무렵 긴자의 한 고급 클럽에서 만난 술집 여성과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녀는 해당 클럽에서 가장 지명을 많이 받는 매출이 높은 넘버원 호스티스였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여전한 노자키의 바람기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출근하는 술집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게 낚시였다고 말할 정도로 노자키는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외도를 일삼았죠. 61세가 된 노자키는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아내 역시 도쿄의 한 고급 클럽의 넘버원 호스티스였죠. 큰 키에 글래머스한 몸매를 가진 두 번째 아내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노자키는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구애한 끝에 어렵게 결혼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노자키의 회사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내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셈이죠.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대신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웠습니다. 노자키가 아내에게 푹 빠졌던 것과 별개로 그의 바람기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여전히 그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죠. 그러다 들키면 벌금으로 100만엔, 한화 약 890만원씩 아내에게 줬습니다. 반복되는 노자키의 외도에 두 번째 결혼도 결국 10년 만에 끝이 납니다. 2018년 77세의 나이에 노자키는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름 스도사키. 당시 나이 22세. 두 사람은 55살 차이가 나죠. 노자키가 말하길 하네다 공항에서 자기가 넘어질 뻔한 걸 스도가 도와주면서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신들의 이야기가 한편의 영화 같아 보이고 싶었던 노자키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죠. 실제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노자키는 스도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죠. 그는 100만엔, 한화 약 890만원을 건네며 결혼하자고 말합니다. 수도는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100만엔, 한화 약 890만원을 주면 결혼해주겠다며 장난스럽게 받아치죠. 노자키는 그렇게 하자면서 매월 약속된 돈을 주기로 하고 스도와 혼인신고를 하고 진짜 부부가 됩니다. 결혼하고 3개월 후 2018년 5월 6일 노자키의 반려견 이부가 세상을 떠납니다. 두 번째 아내와 키우던 강아지였죠. 노자키는 크게 슬퍼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노자키는 몰랐을 겁니다. 곧 자기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밤 10시 36분 스도는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부가 시간이 늦었다고 알려주죠. 남편 노자키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도는 TV를 끄고 가정부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몸 상태로 소파에 기대어 있는 노자키를 발견하죠.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 했습니다. 스도와 가정부는 노자키를 불러보지만 그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노자키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놀란 스도가 바로 119에 신고하고 5분 후 구급대가 도착하지만 노자키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노자키에게서 별다른 외상이나 주사 자국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노자키가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해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하죠. 하지만 부검 결과는 이들의 생각과 다르게 나오는데요. 노자키의 체내에서 치사량이 넘는 각성제 성분이 검출되고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사인은 급성 각성제 중독으로 부검인은 밤 9시경에 노자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물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사망하기 3시간 전에 각성제를 입으로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노자키는 평소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는 편이었으며 자기가 장수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너끈히 살 거기 때문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을 필요도 없다고 큰소리 쳤죠.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많은 여자들도 노자키가 너무 건강해 오래 살 것 같으니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사건 당일 요 며칠 노자키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반려견의 추모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노자키의 집은 총 8대의 CCTV가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촬영 중인데요.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24일 집을 출입한 사람은 노자키와 스도, 가정부 3사람뿐입니다. 새벽 4시 노자키는 외출했다가 아침 7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는 평소 그의 생활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죠. 그는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나 미국과 유럽 증시를 확인하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회사에 가서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집으로 돌아오죠. 경찰은 노자키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있었던 아내 스도와 가정부를 상대로 조사하죠. 스도와 가정부의 말에 따르면 낮 12시
노자키, 아내 스도, 가정부 3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이때까지도 노자키에게서 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가정부는 저녁을 차려두고 외출합니다. 노자키와 스도는 함께 TV로 스모 경기를 보죠. 오후 6시. 노자키는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침실로 올라갑니다. 오후 8시. 외출하고 돌아온 가정부는 혼자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스도를 봅니다. 그런데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죠. 다리가 불편했던 노자키가 종종 걷다 부딪히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 스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밤 10시 30분. 스도와 가정부는 2층에서 노자키가 알몸으로 숨져 있는 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노자키가 입으로 각성제를 섭취했기 때문에 노자키가 마신 맥주의 빈병 등을 조사하지만 약물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음식에 약을 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장 먼저 가정부가 용의선상에 오르죠. 이름 다케다. 당시 나이 67세. 그녀는 노자키와 알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다케다 역시 노자키와 같은 와카야마현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와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노자키가 두 번째 아내를 만난 클럽이 바로 다케다의 클럽이었죠. 다케다는 수년간 노자키의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했기에 누구보다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노자키가 누구보다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음식에 손을 대기도 쉬웠죠. 게다가 다케다의 전 남편은 범죄 조직 간부 출신으로 불법 약물과 관련해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된 전적이 있는 자였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다케다에게로 향하죠. 경찰 조사 결과 다케다는 전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였고 관련 약물을 구매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행적 역시 CCTV로 다 확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다케다와 노자키, 두 사람은 일적인 관계였을 뿐 치정이나 금전 관계는 없었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게 된 다케다는 경찰에 중요한 제보를 하나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 스도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전화기만 끼고 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TV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중간중간 어색하게 웃어가면서 말이죠. 8시쯤에 2층에서 큰 소리가 나서 가보라니까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10시 30분쯤 저와 2층에 올라갔고 그때 숨진 노자키를 발견했어요. 다케다의 진술 외에도 하나둘 스도를 용의자로 가리키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주방 바닥, 노자키의 셔츠와 칫솔에서 각성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청소기 안에서도 미량의 각성제 성분이 검출되죠. 가정부 다케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가 평소 청소할 때 쓰는 청소기는 다른 청소기라고 합니다. 각성제 성분이 나온 문제의 청소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4일 전 스도가 구매한 것이라고 하죠. 다케다는 생전 청소에 관심이 없던 스도가 집에 멀쩡한 청소기가 있는데 왜 또 새 것을 사는지 의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문제의 청소기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조사하는데 예상대로 스도의 지문이 나오죠. 경찰은 스도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합니다. 스도 사야키. 1996년 2월 출생. 홋카이도 사포로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둘째였던 스도는 조용한 성격에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 외모와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화장하고 빨간 하이힐을 신고 등교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죠. 스도는 친구들에게 자기 집이 부자고 자기가 부잣집 딸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상은 스도의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리 부자라고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도는 미용 전문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스도의 SNS는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들로 도배가 되고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등 돈 씀씀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학교에서는 그녀가 호스트바에 다닌다는 소문이 도는데 친구들은 스도가 대체 어디에서 그런 큰돈이 나는지 무척 궁금했죠. 사실 스도는 여성이 손님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형태의 유흥업소 캬바쿠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9세의 스도는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서 61세 남성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미용 유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유학 자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죠. 남성은 어린 그녀가 꿈을 위해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유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약 2,980만엔, 한화 약 2억 7천만 원을 스도에게 주죠. 그러나 이후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된 남성은 스도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후 스도는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2016년 20살이 된 스도는 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이사 갑니다. 도쿄에 온 스도는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교제 클럽에서 활동하는데 예쁜 외모 덕에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하죠.
수도는 성인 영화에도 출연했는데 손님으로 알게 된 성인 영화 관계자의 권유로 성인 영화 4편에 출연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일본 성인 영화 업계에서 유명한 남자 배우 시미켄과 찍은 영화도 있죠. 교제클럽에서 한창 활동하던 스토는 부유층과 인맥이 두터운 한 지인에게 노자키를 소개받습니다. 노자키는 스토에게 결혼해달라며 100만엔, 한화 약 890만원짜리 돈다발을 건넵니다. 스토는 장난삼아 매달 주면 결혼해주겠다고 하고 정말 100만엔, 한화 약 890만원이 입금되자 바로 결혼을 결심합니다. 2018년 2월 8일, 노자키와 스토는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노자키는 어린 아내를 얻었다는 사실을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성대한 결혼식을 계획했지만 스토는 조용히 치르고 싶다며 이를 거절하죠. 그녀는 부모와 친구들에게조차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따로 살았습니다. 스토는 도쿄에서 계속 지내면서 노자키가 있는 와카야마현 집에는 잘 가지 않았죠. 한 달의 절반 이상 떨어져 지냈고 어쩌다 집에 가던 노자키가 있는 침실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자키는 스토와 잠자리를 원했지만 스토는 매번 몸이 좋지 않다며 피하기 일쑤였죠. 둘이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속한 100만엔, 화나 약 890만원을 받으면 돈만 받아 챙긴 뒤 일이 있다며 다시 도쿄로 돌아가 버렸죠.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노자키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말이 결혼한 거지 같이 살지도 않고 집안일도 전혀 돌보지 않는 데다가 돈 쓸 때 말고는 자기한테 관심도 안 주는 아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노자키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스토에게 보냅니다. 스토는 위자료로 2억엔, 한화 약 18억 원을 요구하지만 노자키는 30만엔, 한화 약 27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노자키가 사망하고 노자키의 장례식에서 스토는 조금 더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한 번씩 킥킥대며 웃기까지 하죠. 방금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자키가 사망하고 4개월 후 스토는 노자키의 회사 자금 6,800만엔, 한화 약 6억 8천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고 노자키의 회사 대표직을 맡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딜러를 통해 노자키가 소장하고 있던 명화 수십 점을 팔려 하죠. 경찰은 스토의 이런 행적들을 바탕으로 그녀가 돈 때문에 남편 노자키를 죽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한편 반려견 이브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견이긴 하나 이브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노자키가 죽기 며칠 전에 죽었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죠. 경찰은 스토가 이브에게 먼저 각성제를 테스트해본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앞마당에 묻혀있는 이브를 꺼내 각성제 성분이 있는지 조사해보지만 각성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자키가 사망하기 전 스토가 인터넷으로 각성제를 구매한 사실을 밝혀내죠. 그뿐만 아니라 스토가 휴대전화로 투약 방법 등을 검색했던 기록도 발견합니다. 경찰은 스토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스토는 경찰의 수사 상황 따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내가 노자키의 재산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노자키는 아이도 없고 부모 역시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따라 배우자인 스토가 노자키 재산의 4분의 3을 받게 되죠. 노자키의 회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노자키의 책 기슈의 돈 후안에서 노자키가 자산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사실보다 과장이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부동산은 와카야마현 시골 구석에 있어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데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노자키가 하는 주류사업마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제 자산 규모는 약 13억엔, 한화 약 116억 원 정도라고 하죠. 어찌됐든 상당한 규모인 건 사실이네요. 이때 노자키가 생전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됩니다. 재산의 전부를 다나베시에 기부한다. 2013년 2월 8일에 작성한 것으로 노자키의 서명까지 있었죠. 만약 이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가짜라면 노자키의 재산은 아내 스토와 노자키의 형제 자매에게 돌아갔겠지만 진짜라면 노자키의 재산은 다나베시에 기속됩니다. 아내의 스토는 민법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제들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죠. 이에 노자키의 형제 자매들은 유언장이 가짜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패하면서 노자키의 재산은 다나베시에 기속됩니다. 2021년 4월 28일 와카야마현 경찰은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25세의 스토를 살인 및 약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6년 후 2024년 12월 와카야마 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노자키가 사망하기 약 2달 전 스토가 휴대전화로 완벽 범죄, 노인 사망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전 불법 사이트를 통해 스토가 각성제를 주문하고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죠.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가정부 다케다가 거의 4시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즉 집에는 수도와 노자키뿐이었죠.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수도는 줄곧 1층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건강관리 앱을 분석해 사건 당일 오후 4시 50분부터 밤 8시까지 수도가 1층과 2층을 8번 오간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수도가 노자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아래층을 왔다 갔다 한 거라고 주장하죠. 이는 철저히 계획된 살인임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수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당시 수도에게 약물을 판매한 남성 2명이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주장과 다른 증언을 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수도에게 얼음 사탕을 각성제라고 사기쳐서 판 거라고 증언하죠. 그러니까 수도가 이들에게 산 건 진짜 각성제가 아니라 설탕 결정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수도는 노자키가 화끈한 잠자리를 갖고 싶다며 각성제를 사오라고 해서 구매한 거였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사건 당일 자기가 2층을 여러 번 오간 건 노자키가 계속 심부름을 시켜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한 거라고 말합니다. 수도가 각성제를 샀고 그 각성제를 노자키가 먹고 사망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수도가 산 게 각성제가 아니라면 검찰이 주장하는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죠. 3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수도 사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곧장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하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람들은 정황상 모든 증거가 범인은 수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절대 그녀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수도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죠. 2026년 3월 오사카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현재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수도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수도는 법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해 노자키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 사야키, 그녀는 정말 남편 노자키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